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서울경제TV 신경 멘토입니다. 어려웠던 어제장이 지나갔는데 오늘도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1950포인트를 좀 하회하면서 이제 좀 조정 양상이 좀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 불안감, 그리고 종목군들에 있어서 마이너스율이 좀 커지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인내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한계에 좀 닫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통해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알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세일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현재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세입니다. 현재 0.6%대까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1944.96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를 대비해서 11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비슷한 하락폭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6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5포인트 하락, 퍼센테이지로는 0.52% 하락세 보이면서 두 지수 모두 지지 라인 확보에서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각 지수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짚어드릴 건데, 삼성전자는 하락장에서도 상승세입니다. 0.1%대 현재 삼성전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가 모처럼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면서 1.5%대 상승, 한국전력도 0.1%대 상승세인데, 사실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빅3 종목군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지수는 0.6%대 하락세를 보인다. 이 종목 이외에 전체적인 코스피 종목군들의 체감적인 하락폭은 대략적으로 1%에 가까운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관련된 종목군들 이외의 종목군들은 좀 부진한 현재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하락세고, 아모레퍼시픽도 1.9% 하락세고, 다음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 네이버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종목 쪽에서 하락세인데, 삼성물산이 좀 급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4.4%까지 하락폭 커지면서 실적 불안감에 따른 우려 요인들이 신저가에 대한 가능성들 언급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생명이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선전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다음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 신한지주라든가 기아차 상승 의지만 KTNG 같은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성장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그 이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락세가 더욱더 짙은 상황인데, 다음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해드리면은 SK텔레콤,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S 같은 종목군들이 대부분 2%대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낙폭이 상당히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이외에는 부진하고, 그 밖에 종목, 현대삼선이라든가 OCI, 대우건설, 하나테크인 같은 종목군들이 4에서 5%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30위에서 50위권 종목이 상당히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시황 점검이고, 코스닥에 대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은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이 좀 부진한데, 셀트리온은 3.5% 현재 상승세,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5% 하락세, 동서, 그 다음에 CJ ENM도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코미판 상승 흐름이지만은 현재 로엔 같은 경우는 4.3%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고,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쪽에서도 2%대 하락세입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GS 홈쇼핑, 현재 시점 CJ 오쇼핑,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종목군들도 좀 하락 움직임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의 최상위 종목군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각 지수별 수급 상황도 현재 체크를 해드리면은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630억 원대 매도, 기관도 660억 원대 매도, 하지만 나홀로
개인만이 약 970억 원대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비슷한 행보인데 외국인 230억 코스닥 매도, 기관은 410억 원 코스닥 매도, 개인만 670억 매수 우위가 들어오면서 어제와 큰 틀은 뭐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뭐 업종 흐름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이제 코스피 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뭐 은행이라든가 금융보험,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금융 관련된 업종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좀 큰 업종은 건설, 비금속, 운수 창고, 뭐 유통,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 섹터 업종만 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이라든가 운수장비, 음식료, 담배, 운송업종이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 몇 종목이 나오면서 업종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좀 부진하다는 것까지 시황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계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종목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보실 건데, 저희가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 현황부터 우선은 체크를 하고 얘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AT젠, 바이넥스, 우리산업, 네페스, DHP 코리아, 슈캠스, 부강약품, LG 디스플레이, 대연, JW 홀딩스, 휴비츠, 에이스테크, 한스 바이오메드, OCI,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포트에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가 한 두세 종목 되고 약간 좀 중소형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 내 약간은 지수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짧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제 흐름과 뭐 오늘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 물론 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음봉 형태, 그다음 오늘은 양봉 형태지만 거의 윗꼬리가 좀 밑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견조한 매수 움직임, 그 다음에 지지라인의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부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 추세에 대한 형성은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또한 미래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수혜주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실적 개선폭도 여타 업종 내 섹터 내 같은 종목 대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일진 머티리얼즈, 뭐 어제장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 홀딩에 대한 전략 그대로 이어 나갈 수가 있겠고,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대형주가 하나 있습니다. OCI였는데 오늘장 사실 OC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다가 오늘장 좀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7%대 하락세 보이면서 좀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 오늘장 비록 장대 양봉으로 인해 갖고 어제장의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하였지만은, 뭐 그래도 추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10만 원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 10만 원 부분에서 지속적인 매수 움직임 들어오면서 뭐 오늘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내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하락폭 만회에 대한 시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 혹은 홀딩에 대한 전략 유효한 종목이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안정화 역시나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이 올라가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좀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에 좀 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매도 물량, 오늘의 하락을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스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추세에 대한 부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저희 포트내 종목군들이 한두 달 정도의 상승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뭐 큰 틀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큰 변화가 없다. 추세에 대한 살아있는 움직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홀딩에 대한 전략들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휴비츠라든가 JW 홀딩스, 대연, 부강약품 같은 종목도 비슷한 의견인데, 대형주 하나 더 봐드리면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주였다. 사실 오히려 실적 시즌이 되면서 실적 부진 우려감이 커졌는데, 그러한 우려 요인들은 좀 해소가 되고 있고, 주가가 23,000원 부분에서의 지지라인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애플과의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면서 상대적인 급락 흐름 나왔는데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수익 나신 분들은 좀 큰 폭의 수익이 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손실 나신 분들은 좀 큰 폭의 손실 나신 분들이 많은데 크게 수익이 났든 크게 손실이 났든 우선은 계속 홀딩 하셔갖고 지금 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밖에 에이티젠이라든가 뭐 우리산업, 네페스 같은 수익이 많이 난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우선은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장세의 흐름 속에서 포트를 좀 압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섣부르게 포트 정리를 했을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오히려 차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따른 하락은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시면서 홀딩을 하자라는 의견 전체적인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트 현황은 여기까지 점검해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오늘 말씀드릴 종목 얘기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정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공개 통해서 매매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대형주로 꼽아봤습니다. 롯데쇼핑 말씀드릴 건데 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돌아갈 수 있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롯데쇼핑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더라도 직접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가장 큰 매매 포인트는 낙폭과대 인식 확대입니다. 사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28만원 부분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23만원, 22만원대까지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이따 급락했던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롯데쇼핑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단기적인 낙폭을 보였다는 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롯데쇼핑의 자체적인 실적에 대한 평가가 사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1분기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의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었고 또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 흐름 보였는데 실적의 하나하나를 자세히 본다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롯데쇼핑 백화점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백화점 관련된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다른 자회사들의 실적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백화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유통 채널이니까 다른 다양한 기업군들이 속해 있는 약간의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지주회사는 아니지만은 좀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이 롯데쇼핑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그만큼 이러한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리스크를 만약에 배제한다라고 한다면은 롯데쇼핑 자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견조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신라의 상장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최대 이슈, 아무래도 경제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HTS 뉴스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호텔 롯데에 대한 상장 얘기인데 엄청난 대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엄청난 주식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롯데쇼핑 안에 호텔 롯데 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히나 롯데그룹 쪽에 있어서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정점이 될 수 있는 그룹들이 바로 호텔 롯데라든가 이 롯데쇼핑이기 때문에 관련된 계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라도 호텔 롯데의 상장 효과는 롯데쇼핑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은 안 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약간의 겹쳐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상장에 대한 요건들이나 그 다음에 이미지가 사실 썩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못했던 우량 기업들이 많은데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누구나 아는 롯데리아 그리고 코리아세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그 다음에 이거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사실 뭐 롯데리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고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건데 이러한 기업군들도 이제 롯데그룹에 있어서 만약에 호텔롯데가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덩달아서 따라서 상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업군들의 자산가치, 지분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롯데쇼핑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아니고 오히려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 요인으로서 기업의 가치는 평가가 좋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는데, 롯데그룹도 롯데그룹이지만은 이제 어쨌든 유통업종입니다. 유통업종에 대한 매매 포인트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그래도 롯데쇼핑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는지 더 자세하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대세 하락을 한 건 아니지만 상반기를 뒤돌아봤을 때 물론 아직 뭐 6월달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월달부터 그 다음에 5월달까지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유통업종에 대해서 이렇다 할 모멘텀은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통업종군들이 하반기 아무래도 여름철, 가을철, 특히나 겨울철 옷이라든가 뭐 아무래도 좀 비싼 제품군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든가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대형 쇼핑 시즌입니다. 그만큼 연말로 갈수록 지갑을 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성수기가 나오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좀 더 이슈 모멘텀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월달부터 강했던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 해운, 특히나 또 작년에 강했던 바이오라든가 이런 업종군들이 사실 약간 고점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틈을 비집고 유통업종이 순환매적인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시기적으로도 그 시기가 현재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왜 하반기에 유통업종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 유통업종 같은 경우 특히 오프라인 관련된 업종군들은 엄밀히 말하면 성장성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틈새 시장,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약간의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이라든가 전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폭발적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으로 뺏겼던 고객층들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 고객층이 한번 나갔던 고객층뿐만이 아니고 신규로 이탈되는 고객층 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자본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대형 유통사들의 진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살아남는 기업군들, 특히나 온라인 모바일 같은 경우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살아남는 기업만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건데 아무래도 자본력이 있는 이런 기업군들이 향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소셜 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급성장하였지만은 그런 업체들도 최근에 약간 경영난에 조금 휩싸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기업군들이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오히려 외형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유통업종은 어쩔 수 없이 공룡기업이 계속적으로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면 롯데쇼핑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왜 잡았는지도 이해가 빠르실 걸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드리면 결론적으로 실적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 적자는 낮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전환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거고 흑자폭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통업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건데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추이가 올해는 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는 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률 개선세. 사실 이런 기업군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따졌을 때 영업이익률 개선은 엄청나게 큰 방향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쇼핑의 영업이익률 개선세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폭도 더 크게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 지금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야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매매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는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매매 전략, 매수가, 그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설정을 통해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현재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 26만원, 손절가는 21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롯데쇼핑 급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차트 흐름 보시면은 27만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급락했습니다. 주가가 한 번에 급락 형태로 인해 갖고 하루에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이후 그 가격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좀 더 추세적인 하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하락세에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한 번만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급락이 시작되었던 가격대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조만간에 매수거리랑 그다음에 장대 양봉 혹은 양봉 형태는 어느 정도의 좀 의미 있는 폭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26만원 혹은 2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롯데쇼핑의 어닝 쇼크가 우려 요인이 나왔는데도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은 더 안 좋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나 1분기 같은 경우 단기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현재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라는 거. 따라서 지금 대형주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롯데쇼핑 한번 관심을 갖자라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장에서도 대형주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좋은 종목군 앞으로 찾아드리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서유경제TV 신규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